식당 전체가 숨을 죽였다. 억만장자가 비웃으며 웨이트리스를 공개적으로 조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가 침착하고 단호하게 던진 단 한마디가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었다. 그녀의 말 한마디는 억만장자를 조용히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누가 진정으로 강한 사람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구독 여부를 확인하시고 좋아요로 저희의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차가운 대리석이 깔린 금강각의 화장실에서 백윤재는 엄격하게 다듬어진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 앞에 서 있었다. 손가락으로 100만 원짜리 명주 넥타이를 꼼꼼히 매만지며 그 옆에 놓인 금도금된 컵스 단추를 조절했다. 5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는 주름 한 줄 보이지 않았다. 값비싼 성형수술과 정기적인 피부 관리 덕분이었다. 대구에서 가장 큰 부동산 재벌로서 그가 이룬 제국은 그를 국내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 중 하나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두려워하고 경멸받는 인물로도 만들었다. 백 회장님, 손님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 밖에서 지배인 정 지배인의 공손한 목소리가 들렸다. 윤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거울 속 자신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 눈에는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만이 그를 응시했다. 그 눈은 가난했던 시절 모래곡의 판자촌에서 구걸하던 소년의 눈이 아니었다. 이제 그의 눈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경외와 두려움을 이끌어내는 능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는 법을 배운 남자의 눈이었다. 금강각은 그의 생일 축하 행사를 위한 완벽한 무대였다. 한옥 양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고급 레스토랑으로 한 사람당 식사 비용이 일반 회사원의 월급과 맞먹었다. 수입된 대리석 테이블, 청화백자를 연상시키는 특별 제작식기, 200년 된 매화나무가 중앙 정원에 자리 잡은 이 공간은 예약만으로는 입장이 불가능했다. 중요 인사의 소개나 특별 멤버십이 있어야만 했다. 윤재는 오늘 이 공간 전체를 빌렸다. 5억 원이 넘는 비용이었지만 그에게는 눈 깜짝할 사이에 쓸 수 있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확인시켜주는 필수적인 투자였다. 창밖으로 대구의 야경이 펼쳐졌고 저 멀리 그의 회사가 건설한 고급 아파트 단지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거울 앞에서 자세를 바로 했다. 어린 시절 배고픔에 울던 소녀는 이제 모든 것을 가진 재벌이 되었다. 아버지가 일용직 노동자로 허리가 휘어져 일찍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가 재봉 공장에서 밤새 일하다 쓰러졌을 때 그는 맹세했다. 절대로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윤재는 얼굴에 승리의 미소를 띄웠다. 그 미소는 따뜻함이 없었고 오직 승리자의 냉혹한 만족감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화장실을 나섰다. 정 지배인이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그를 맞이했다.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저녁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윤재는 대답 대신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그의 걸음은 자신감과 권위로 가득 찬 사람의 걸음이었다. 연회장으로 향하는 복도는 마치 왕이 걸어가는 길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끝에는 그의 왕국, 그가 평생 건설해온 제국의 상징이 기다리고 있었다. 금강각의 특별 연회장에 들어서자 백윤재의 가족이 원형 테이블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아내 윤지연은 어깨를 감싸는 현대적 한복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500만 원짜리 진주 목걸이가 그녀의 목을 장식했지만 그 화려함도 그녀 눈에 깃든 공허함을 가리지는 못했다. 23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녀는 남편의 자아가 재산과 함께 팽창하는 것을 지켜봐왔다. 처음에는 가난했지만 야망 있던 청년과 결혼했으나 이제 그녀는 사실상 권력에 중독된 폭군과 살고 있었다. 늦었군. 윤재가 자리에 앉자 지연이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리지 않았다. 윤재는 그녀의 말을 무시한 채 자녀들을 바라보았다. 24세 딸 백서희는 프랑스 파리에서 예술사를 공부하고 최근에 귀국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버지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역력했다. 20살의 아들 백준호는 서울대 경영학과에 다니고 있었지만 최근 사회정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형제는 서로 불편한 시선을 교환했다. 그들은 이미 저녁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고 있었다. 아버지, 이렇게 큰 공간을 통째로 빌릴 필요가 있었나요? 서희가 공간을 둘러보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묻어났다. 우리는 겨우 4명인데. 윤재는 딸을 차갑게 응시했다. 내 생일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축하할 권리가 있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고려해봤어요? 서희가 계속했다. 요즘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과시적인 네가 몇 달 파리에서 지냈다고 갑자기 도덕적 우월감에 사로잡혔구나. 윤재가 와인잔을 들며 비꼬았다. 내 유학비는 누가 댔지? 내가 번 돈으로 네가 그런 생각을 배웠다니 아이러니하군. 서희의 얼굴이 붉어졌다. 준호는 불편하게 자세를 바꾸었다. 오늘은 좋은 날이에요. 지연이 중재하려 했다. 모두 화목하게 지내요. 윤재는 거만한 웃음을 지었다. 그래, 모두 즐겁게 지내자. 내가 이룬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니까. 윤재는 잔을 들어 올렸다. 아무도 따라하지 않자 그의 눈이 위험하게 가늘어졌다. 가족들은 서둘러 잔을 들었다. 건배 그가 말했다. 내 성공과 너희들에게 이런 삶을 제공할 수 있게 해준 내 노력에. 모두 침묵 속에 잔을 부딪혔다. 윤재만이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서희야, 파리에서 배운 게 뭐지? 세금 내는 사람들을 경멸하는 법? 윤재가 비꼬았다. 아버지, 준호가 항의했다. 누나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윤재의 눈이 아들에게로 향했다. 너도 대학에서 그런 생각들에 감염됐나 보구나.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밟아야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는지 알아. 약하면 죽는 세상이야. 지연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술잔을 비웠다. 그녀는 남편이 한때 자신이 경멸하던 사람들과 똑같이 변해버린 것을 지켜봐왔다.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당한 모욕이 이제는 그가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는 연료가 되었다. 그 순간 정 지배인이 공손하게 다가왔다. 백 회장님, 서비스를 시작해도 될까요? 특별히 선발된 직원들이 오늘 밤을 위해 대기 중입니다. 윤재는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해야 한다. 작은 실수라도 용납하지 않겠어. 지배인은 긴장한 표정으로 물러났다. 그가 서비스 구역으로 들어가자 그곳에서 기다리던 직원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서렸다. 연 회장의 공기는 무거웠다. 백윤재의 자기 정당화가 벽에 메아리 치는 동안 그의 가족은 불편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오케스트라는 조용히 클래식 음악을 연주했지만 그 우아한 선율조차 테이블을 둘러싼 긴장감을 완화시키지 못했다.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너희는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다. 윤재가 와인을 홀짝이며 말했다. 내 나이 때 난 이미 2개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 준호야. 학교에서는 부잣집 아이들이 내 낡은 교복을 비웃었지. 준호는 아버지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너무 자주 들어서 이제 거의 신화가 되어버렸다. 백윤재의 고난에서 성공으로 스토리는 가족 모임에서 빠지지 않는 복음과도 같았다. 70년대 후반 모래곡의 판자촌에서 자란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알아? 윤재가 계속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앙되었다. 겨울에는 얼어 죽지 않기 위해 신문지로 몸을 감싸야 했다. 어머니는 재봉 공장에서 눈이 멀 때까지 일했고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허리가 부러질 때까지 일했어. 여보, 지연이 조용히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윤재는 손을 뿌리쳤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아. 약해지길 거부했기 때문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깔볼 때 나는 그 모욕을 기억하고 더 강해졌어. 그의 눈에는 과거의 아픔과 승리의 혼합물이 담겨 있었다. 첫 부동산을 살 때 은행에서 나를 거지처럼 대했어. 지금 그 은행은 내 회사 건물에 새 들어있지. 서희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 아무도 아버지의 성취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뭐? 윤재가 날카롭게 물었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변하셨어요. 서희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예전에 아버지가 경멸하던 그 사람들처럼 되셨어요. 윤재의 얼굴이 붉게 변했다. 그는 딸을 노려보았다. 네가 뭘 안다고?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강해져야 해. 내가 강하지 않았다면 네가 지금 파리에서 예술 같은 쓸모없는 것을 공부할 수 있었겠어? 준호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 강함과 잔인함은 다른 거예요. 아버지는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세요? 부하 직원이 실수하면. 실수는 용납할 수 없어. 윤재가 테이블을 내리쳤다. 와인잔이 흔들렸다. 내가 실수를 용납했다면 우리는 지금 여전히 판자촌에 살고 있을 거야. 정 지배인이 다시 나타났다.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회장님. 윤재는 심호흡을 했다. 그의 얼굴에 다시 통제된 표정이 돌아왔다. 들여보내. 서비스 구역의 문이 열리고 웨이터팀이 일렬로 들어섰다. 맨 앞에는 매우 우아한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다림질된 유니폼을 입고 등을 곧게 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전문적인 미소가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다른 곳을 보는 듯했다. 윤재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무언가 그녀에 대해
그는 고개를 흔들었다. 아마도 상상일 것이다. 오늘 저녁을 맡게 된 최지아입니다. 그녀가 완벽한 예의를 갖추어 인사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교양 있게 들렸다. 백 회장님과 가족분들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지연과 서희는 그녀에게 미소 지었지만 윤재는 단지 고개만 끄덕였다. 그의 눈은 이미 그녀의 능력을 평가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인에게 적합한 위치를 가르쳐줄 계획이 형성되고 있었다. 정 지배인은 최지아의 소개가 끝나자 백윤재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임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눈에는 미세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는 오랜 경력 동안 까다로운 고객들을 다루는 기술을 완벽하게 연마했지만 백윤재는 그가 만난 가장 어려운 손님이었다. 백 회장님, 저희는 오늘 저녁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주방장 김 셰프가 직접 메뉴를 구성했고 국내에서는 맛볼 수 없는 재료들을 공수해 왔습니다. 윤재는 차가운 눈으로 지배인을 바라보았다. 자네, 지난번에 내가 왔을 때 와인 서빙이 늦어졌던 것 기억하나? 정 지배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네, 죄송합니다, 회장님. 오늘은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겁니다. 약속드립니다. 약속? 윤재가 코웃음 쳤다. 약속은 지켜질 때만 의미가 있지. 오늘 저녁 단 하나의 실수라도 있다면 자네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거야. 정 지배인은 침을 삼켰다. 물론입니다, 회장님. 지배인은 고개를 숙인 채 물러나며 서비스 구역에서 대기 중인 웨이터 팀에게 미묘한 신호를 보냈다. 그들 모두는 백윤재의 까다로운 성격에 대해 이미 브리핑을 받은 상태였다. 이 저녁 식사는 그들의 직업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테스트가 될 것이다. 주방에서는 15명의 셰프들이 군대식 정확성으로 일하고 있었다. 김도현 주방장은 20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프랑스와 일본에서 수학한 실력자였다. 그는 오늘 메뉴의 각 요리를 미세하게 검토하며 완벽함을 추구했다. 온도 확인, 그가 외쳤다. 63도입니다, 셰프. 수석 보조가 대답했다. 완벽해. 소스는? 준비됐습니다. 발사믹 리덕션에 제주도 꿀을 첨가했습니다. 김 셰프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백윤재를 위한 7코스 특별 메뉴는 그의 명성을 걸고 준비한 작품이었다. 각 요리는 음식을 넘어선 예술 작품으로 한 가지 코스 비용만으로도 일반 가정이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비를 충당할 수 있었다. 한편 서비스 구역에서는 최지아가 팀원들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권위가 있었다. 서빙 순서와 타이밍을 완벽하게 맞추세요. 백 회장님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지아 씨, 젊은 웨이터가 물었다. 정말 이 사람이 그렇게 무섭나요? 지아의 눈에 이상한 빛이 스쳤다. 그는 단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일 뿐이에요. 정 지배인이 서비스 구역으로 돌아왔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지아 씨, 백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당신을 지정했어요. 오늘 밤 그를 직접 서빙하게 될 겁니다. 다른 직원들이 동정의 시선을 보냈지만 지아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물론입니다, 지배인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지아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유니폼을 점검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우아하고 정교했다. 마치 훨씬 더 높은 지위에 익숙한 사람처럼.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첫 코스 준비하세요. 그녀가 명령했다. 완벽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요리를 들고 지아와 그녀의 팀이 연회장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그녀는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의 모습을 벽에 걸린 작은 거울에 비춰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결의와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깃들어 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을 맞이하는 사람의 표정 같았다. 서비스 구역 문이 열리고 완벽하게 초록라펫된 움직임으로 웨이터 팀이 등장했다. 선두에 선 최지아는 첫 코스를 들고 우아하게 테이블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일반적인 서빙 직원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자신감과 품위가 있었다. 백윤재의 가족들은 그녀의 비범한 존재감에 즉시 주목했다. 28살로 보이는 지아는 단정하게 묶은 검은 머리카락과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여성이었다. 흰 셔츠와 검은 조끼로 구성된 유니폼은 그녀의 날씬한 체형에 완벽하게 맞았다. 그러나 그녀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외모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눈에 깃든 깊은 지성과 평온함이었다. 첫 번째 코스는 제철 송로버섯을 곁들인 한우 타르타르입니다. 지아가 접시를 우아하게 내려놓으며 설명했다.
그녀의 한국어는 완벽했지만 미묘한 억양이 있었다. 프랑스산 트러플 오일과 제주도 푸른 소금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백서희는 즉시 그 억양을 알아차렸다. 혹시 해외에서 공부하셨나요? 그녀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지아는 공손하게 미소 지었다. 네, 잠시 프랑스에서 지냈습니다. 윤재는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지아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일반적인 웨이트리스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프랑스에서 뭘 했지? 그가 갑자기 물었다. 그의 톤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신문에 가까웠다. 지아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다. 요리와 서비스를 공부했습니다, 손님. 웨이트리스가 되기 위해 프랑스까지 갔다고? 윤재가 비웃듯이 말했다. 박지연이 남편의 팔을 꼬집었지만 윤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최고의 서비스를 배우기 위해서라면 어디든 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아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자기 존중감과 위엄이 담겨 있었다. 이것이 윤재를 더욱 흥미롭게 만들었다. 그는 보통 서비스직 직원들이 그의 앞에서 떨거나 과도하게 공손해지는 것에 익숙했다. 그러나 지아는 달랐다. 그녀의 태도는 전문적이면서도 굴종적이지 않았다. 이름이 뭐라고 했지? 윤재가 다시 물었다. 최지아입니다, 손님. 지아씨, 이 레스토랑에서 얼마나 일했지? 충분히 오래 일했습니다. 그녀가 답했다. 오늘 저녁 최고의 경험을 제공해드리기에 충분할 만큼요. 서희는 미소를 숨기려고 했다. 지아의 대답은 정중했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부적절한 질문을 우아하게 피해갔다. 준호는 불안하게 자세를 바꾸었다. 그는 아버지가 종종 서비스직 직원들을 괴롭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그것은 마치 윤재가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기 위한 의식과도 같았다. 와인 페어링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나요? 준호가 주제를 바꾸려고 시도했다. 지아는 준호에게 감사의 미소를 보냈다. 각 코스에 맞춘 와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프랑스 부르고뉴 지역의 화이트 와인입니다. 타르타르의 섬세한 맛을 해치지 않으면서 송로버섯의 풍미를 끌어올려 줄 겁니다. 그녀가 와인을 따르는 동안 윤재는 그녀의 손동작을 유심히 관찰했다. 완벽한 각도, 정확한 양 병 끝의 우아한 돌림까지. 그는 자신도 모르게 감탄했다. 지아가 물러나자 윤재는 그녀의 뒷모습을 계속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는 호기심과 의심이 섞여 있었다. 수빈은 아버지의 표정을 보고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 표정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흥미를 느끼면 그것은 보통 좋은 신호가 아니었다. 두 번째 코스가 서빙되기 전 최지아는 다시 테이블에 나타나 특별 메뉴와 와인 페어링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자신감 있었으며 각 요리의 재료와 조리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드러냈다. 다음 코스는 제주도 흑돼지 안심으로 72시간 동안 저온 조리한 후 참나무 훈연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동해안에서 채취한 계절 해조류와 함께 제공됩니다. 백윤재는 그녀의 설명을 중간에 끊었다. 지아씨, 질문 하나 하지? 지아는 우아하게 멈추고 기다렸다. 네, 손님. 자네 학력이 어떻게 되나? 윤재의 질문은 갑작스럽고 직설적이었다. 식탁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박지연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와인잔을 내려놓았고 서희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준호는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오는 것을 느꼈다. 지아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눈에 미세한 변화가 스쳤다. 학력이 서비스 품질과 관련이 있을까요, 손님? 윤재는 웃음을 터뜨렸다.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나? 재미있군. 단순한 질문인데 대학은 나왔나? 아버지, 서희가 끼어들었다. 이건 적절하지 않아요. 윤재는 딸을 무시했다. 그의 시선은 지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자네가 프랑스에 있었다고 했지. 유학생이었나? 아니면 그냥 일하러 간 거였나? 지아는 전문적인 미소를 유지했다. 저는 파리에서 요리와 호스피탈리티를 공부했습니다.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경험도 쌓았고요. 오호, 윤재가 과장된 관심을 보이며 말했다. 그런데 왜 지금 웨이트리스를 하고 있지? 뭔가 잘못된 건 없었어? 지연이 남편의 이름을 낮게 불렀다. 윤재야, 제발. 윤재는 손을 들어 아내를 무시했다. 나는 사람들이 왜 특정 일을 하게 되었는지 항상 궁금해. 특히 그들의 능력이나 교육 수준과 맞지 않아 보일 때 말이야. 지아의 눈이 잠시 가늘어졌다. 그것은 순간적인 변화였지만 윤재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내는 데 전문가였다.
저는 서비스업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지아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손님들을 모시는 일은 제게 가치 있는 경험입니다. 윤재는 믿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자네 같은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 분명 더 나은 기회가 있었을 텐데. 백서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지아 씨는 그저 자기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윤재는 딸을 향해 위험한 시선을 보냈다. 나는 그저 대화를 나누고 있을 뿐이야. 내가 궁금하면 질문할 권리가 있어. 준호는 불편하게 자리에서 움직였다. 그는 아버지가 누군가를 이렇게 몰아쓰는 모습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었다. 항상 똑같았다. 윤재는 사람들의 약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이용해 우위를 점하려 했다. 지아는 계속해서 차분함을 유지했다. 그녀의 전문적인 태도는 윤재의 공격적인 질문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것이 오히려 윤재를 더 자극했다. 지아 씨, 부모님은 뭐 하시나? 윤재가 다시 물었다. 지연이 테이블 아래로 남편의 다리를 세게 걷어찼다. 윤재는 움찔했지만 시선은 지아에게서 떼지 않았다. 지아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에 무언가 어두운 감정이 스쳤다. 하지만 곧 그녀는 다시 전문적인 표정을 되찾았다. 두 번째 코스와 함께 제공될 와인은 스페인 리오하 지역의 템프라니오입니다. 흑돼지의 깊은 풍미와 훌륭한 조화를 이룰 겁니다. 그녀가 주제를 바꾸며 말했다. 최지아가 와인에 대한 설명으로 주제를 바꾸자 백윤재의 눈이 위험하게 번뜩였다. 그는 질문을 회피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직 직원들은 그의 질문에 떨면서 답하거나 과도한 공손함으로 반응했다. 하지만 지아의 침착함은 그의 권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느껴졌다. 다시 묻겠소.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윤재가 음료를 마시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분명했다. 지아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나 분노가 아닌 다른 감정이 스쳤다. 마치 그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이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대답했다. 그 말에 테이블의 분위기가 변했다. 박지연의 표정이 부드러워졌고 서희는 동정의 눈빛을 보냈다. 죄송합니다. 준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윤재는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언제? 어떻게? 아버지. 서희가 충격받은 목소리로 외쳤다. 지아는 한숨을 내쉬었다. 오래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윤재는 턱을 문지르며 그녀를 관찰했다. 그래서 자네가 혼자 프랑스까지 가서 공부한 건가? 어떻게 비용을 감당했지? 지아의 손이 잠시 긴장했지만 곧 다시 평온해졌다. 장학금이 있었습니다. 장학금? 윤재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자네가 그렇게 뛰어났나? 지아는 미소로 대답했다. 그 미소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운이 좋았습니다. 윤재는 그녀의 답변에 만족하지 않았지만 두 번째 코스가 도착하면서 일시적으로 질문을 중단했다. 완벽하게 조리된 흑돼지 안심이 예술적으로 플레이팅되어 테이블에 놓였다. 지아는 전문적인 기술로 와인을 따랐고 각 접시를 정확한 위치에 배치했다. 윤재는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했다. 그는 서비스 산업에서 오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숙련된 기술을 인식했다. 그녀의 손동작, 자세, 시선 처리 방식은 단순히 암기된 절차가 아니라 체화된 우아함을 보여주었다. 이 와인은 어떻습니까? 지아가 윤재에게 물었다. 윤재는 와인을 음미했다. 그는 실제로 와인에 대해 많은 지식이 없었지만 전문가인 척하는데 익숙했다. 괜찮군. 그가 무심하게 말했다. 지아의 눈이 미세하게 빛났다. 그녀는 그가 와인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지만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와인은 특별히 이 요리를 위해 선택했습니다. 숙성된 참나무통 향이 훈연된 고기와 조화를 이룹니다. 그녀가 부드럽게 설명했다. 윤재는 갑자기 그녀의 지식이 불편하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고 느끼는데 익숙했다. 하지만 지아는 그가 무지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자네, 이런 비싼 와인을 마셔본 적 있나? 그가 도발적으로 물었다. 지아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제 직업의 일부로 다양한 와인을 공부하고 시음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와인과 음식에 대해 그렇게 많이 알면서 왜 자네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윤재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명한 적대감이 묻어났다. 지아는 잠시 생각하는 듯했다. 그녀의 눈에 깊은 감정이 스쳤다가 사라졌다.
모든 일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손님. 저는 제가 하는 일을 존중합니다. 그 말에 백서희가 미소 지었다. 그녀는 지아의 침착함과 존엄성에 감명받았다.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아버지가 만난 평범한 웨이트리스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윤재는 입술을 비틀어 올렸다. 지아의 대답은 표면적으로는 공손했지만 그 아래에는 무언가 그를 자극하는 것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속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것은 윤재가 그녀에게 부여하려는 위치가 아니었다. 자네의 훈련에 대해 더 알고 싶군. 백윤재가 세 번째 코스를 기다리며 말했다. 푸아그라 테린이 나오기 전 그는 지아를 더 압박하기로 결심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지아가 공손하게 물었다. 레스토랑 서비스를 배우는데 얼마나 걸렸지? 파리에서 몇 년이나 있었어? 지아는 조용히 대답했다. 경험이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죠. 저는 여러 레스토랑에서 일하며 다양한 서비스 스타일을 배웠습니다. 윤재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녀의 대답이 너무 모호하다고 느꼈다.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는군. 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어. 죄송합니다만 제 개인사보다는 오늘 저녁 손님들의 경험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지아가 여전히 침착하게 대답했다. 윤재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테이블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자네가 누구한테 말하는지 알고 있나? 내가 이 저녁 식사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 알아? 여보, 박지연이 조용히 그의 팔을 잡았다. 제발, 다른 손님들이 보고 있어요. 윤재는 아내의 손을 뿌리쳤다. 신경 쓰지 마. 나는 단지 내가 받는 서비스에 대해 알고 싶을 뿐이야. 금강가게 다른 손님들이 이제 그들의 테이블을 향해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다. 바 구역에 있던 사람들조차 윤재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지아 씨. 윤재가 이제는 완전히 적대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는 어떤 학교를 다녔지? 고등학교는 마쳤나? 아니면 중퇴했나? 백준호가 충격에 휩싸였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넌 조용히 해. 윤재가 아들에게 쏘아붙였다. 난 단순히 질문하고 있을 뿐이야. 지아는 처음으로 윤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굴종이 아닌 다른 감정이 깃들어 있었다. 그것은 거의 연민에 가까웠다. 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녀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 후에도 계속 공부했고요. 뭘 공부했지? 윤재가 비웃듯이 물었다. 요리학교? 아니면 웨이트리스 훈련 과정? 박지연이 마침내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야, 이건 완전히 부적절해. 최 씨는 그저 자기 일을 하고 있을 뿐이야. 그녀의 일이 바로 내가 알고 싶은 거야. 윤재가 대꾸했다. 이 여자는 뭔가 숨기고 있어. 나는 그게 뭔지 알고 싶을 뿐이야. 서희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준호가 그녀의 팔을 잡았다. 그는 고개를 미세하게 흔들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분노가 폭발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지아는 놀라운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고 그녀의 자세는 완벽하게 전문적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억제된 감정의 표시였다. 손님께서 원하신다면 다른 직원이 서빙하도록 할까요? 그녀가 제안했다. 윤재는 테이블을 내리쳤다. 와인잔이 흔들렸고 붉은 와인이 흰 테이블보 위에 몇 방울 떨어졌다. 도망가려는 건가? 내 질문이 그렇게 불편한가? 그가 고함쳤다. 테이블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다. 정 지배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의 테이블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아가 대답했다. 저는 단지 손님의 저녁 식사가 불편함 없이 진행되길 바랄 뿐입니다. 그녀의 차분한 대응은 윤재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위협적인 태도가 그녀에게 효과가 없다는 사실에 좌절했다. 평소 같으면 벌써 누군가 눈물을 흘리거나 사과하거나 공포에 떨고 있을 시점이었다. 네가 정말 누구인지 알아내고 말 거야. 그가 낮은 목소리로 위협했다. 내가 이 도시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알아. 네가 다시는 어떤 레스토랑에서도 일하지 못하게 할 수 있어. 서희가 충격에 입을 가렸다. 준호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들은 아버지가 이전에도 사람들의 경력을 망가뜨린 것을 본 적이 있었다. 제발 아버지 그만하세요. 백서희가 간절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백윤재는 딸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녀를 일축했다. 넌 이 대화에 끼어들지 마. 나는 이 여자와 정당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야. 대화라고요? 준호가 마침내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건 신문이에요. 그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윤재는 아들을 향해 분노에 찬 시선을 보냈다. 네가 언제부터 아버지에게 말대꾸를 하게 됐지? 앉아서 조용히 해. 준호는 아버지의 시선에 움찔했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니요. 이건 옳지 않아요. 지아 씨는 완벽하게 전문적으로 행동하고 있어요. 우리를 모욕하는 건 아버지예요. 레스토랑 전체가 이제 완전히 조용해졌다. 배에 있던 몇몇 손님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다. 정 지배인은 테이블 몇 미터 앞에 멈춰 서서 개입해야 할지 고민하는 표정이었다. 최지아는 모든 공격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녀는 윤재의 분노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철같이 단단했다. 손님께서 원하신다면 계속 서빙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지배인님께 다른 직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녀의 질문은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도전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윤재에게 결정을 내리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통제력을 시험하는 미묘한 방식이었다. 윤재는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네가 계속 서빙해. 하지만 명심해. 오늘 밤 내 월급을 누가 지불하는지. 지아는 고개를 숙였다. 물론입니다, 손님. 와인 목록을 가져다 드릴까요? 다음 코스에 맞는 와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아가 물러나자 테이블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서희는 눈물을 참으며 냅킨으로 입을 가렸다. 준호는 손에 땀이 배어나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버지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누군가를 모욕하는 것을 본 적이 많았지만 이번만큼 개인적인 적은 없었다. 여보, 박지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건 당신의 생일이에요. 우리 모두 즐겁게 보내요, 제발. 윤재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냅킨으로 입을 닦았다. 그래, 그렇게 하자. 하지만 내가 이 여자에 대해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는 건 확실해. 지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남편의 이런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가 누군가에게 집착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보통 좋은 결말로 이어지지 않았다. 지아가 와인 목록을 들고 돌아왔을 때 윤재는 다시 공격을 시작했다. 지아 씨, 내가 왜 당신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알아? 지아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모르겠습니다, 손님. 당신이 뭔가 숨기고 있기 때문이야. 나는 사업에서 사람들의 비밀을 간파하는 데 능숙해. 그리고 당신은 비밀로 가득 차 있어. 지아의 눈에 미세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것은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였지만 윤재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방의 작은 표정 변화를 읽는 데 전문가였다. 다음 코스에는 어떤 와인을 추천하시겠습니까? 지아가 주제를 바꾸려 시도했다. 도망치지 마. 윤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난 네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여기 있는지 알아내고 말 거야. 그 순간 지아의 눈과 윤재의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윤재는 그녀의 눈 속에서 무언가를 보았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복잡한 감정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마침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 같았다. 윤재와 지아의 시선이 팽팽하게 얽힌 순간 정지배인이 마침내 테이블에 다가왔다. 그의 입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백 회장님, 혹시 무슨 문제라도?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윤재는 시선을 돌려 지배인을 노려보았다. 네가 고용한 직원들에 대해 물어볼 권리도 없나? 정지배인은 몸을 낮추며 고개를 숙였다.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회장님. 다만 다른 손님들? 윤재가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이 전체 공간을 빌리지 않았나? 바 구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장님. 그곳 손님들이 조금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서. 윤재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다. 그들이 불편하다고 그들을 내보내게. 지금 당장. 정 지배인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다. 회장님, 그건 아버지. 서희가 참지 못하고 일어섰다. 이건 너무 지나쳐요. 우리는 공공장소에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권리가 없어요. 윤재는 딸을 향해 분노에 찬 시선을 보냈다. 앉아. 그가 명령했다. 서희는 떨고 있었지만 자리에 앉지 않았다. 아니요, 이건 완전히 비정상적이에요. 우리 가족을 망신시키고 있어요. 망신? 윤재가 코웃음을 쳤다. 내가 우리 가족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잊었나? 내가 없었다면 넌 지금 파리에서 예술 같은 쓸모없는 것을 공부하는 대신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을 거야. 서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당신의 돈 때문에 당신의 행동을 참아야 한다고요? 준호가 자매의 곁에 서기 위해 일어났다. 누나 말이 맞아요. 이건 너무해요, 아버지. 지연은 남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윤재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그의 눈에는 배신감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낯선 웨이트리스의 편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너희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평생 너희를 위해 일해왔는데 이게 내가 받는 감사인가? 우리는 당신의 사랑을 원했어요. 돈이 아니라. 서희가 흐느끼며 말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도 당신에게 그렇게 대우받을까봐 얼마나 두려운지. 윤재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딸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그는 항상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그들에게 최고의 것을 제공하기 위해 힘든 결정을 내리고 때로는 잔인해져야 했다. 앉아. 그가 다시 명령했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가 조금 더 부드러웠다. 서희와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아버지의 노여움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그들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지아는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지만 그녀의 눈에는 깊은 이해의 빛이 있었다. 마치 그녀가 이 모든 것을 예상했던 것처럼. 와인 목록을 가져왔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고 그것이 오히려 방 안의 긴장감을 더욱 부각시켰다. 윤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갑자기 매우 피곤하게 느껴졌다. 이것은 그가 상상했던 생일 저녁이 아니었다. 그는 찬사와 존경을 기대했었다. 대신 그는 가족의 반란과 낯선 웨이트리스의 존엄성에 직면해 있었다. 다음 코스와 어울리는 와인을 당신이 선택해보게. 그가 지아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새로운 감정, 거의 체념에 가까운 것이 있었다. 지아는 고개를 숙였다. 네, 손님, 좋은 선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녀가 물러나자 윤재는 침묵 속에 앉아있는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무언가 매우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지아가 와인을 선택하러 간 사이 테이블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백윤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구의 야경을 응시했다. 그가 세운 수많은 건물들이 밤하늘에 빛나고 있었다. 그는 평생 재산을 쌓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보상인가? 괴물처럼 굴고 있어요. 박지연이 마침내 침묵을 깨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윤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뭐라고? 당신이 들었어요. 당신은 괴물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그 여자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녀가 뭔가 숨기고 있어. 윤재가 반박했다. 나는 그것을 느낄 수 있어. 그게 중요해요? 지연이 물었다. 만약 그녀가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그녀의 권리예요. 우리 모두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윤재는 아내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네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지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30년 동안 나는 당신이 변하기를 기다렸어요. 처음에는 당신의 야망이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성공할수록 더 냉혹해졌어요. 당신이 나를 만났을 때 나는 아무것도 없었어. 윤재가 반박했다. 모래고개의 가난한 집 출신이었어.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 무엇을 이루었는지 봐. 물질적으로는 많은 것을 이루셨죠.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윤재는 아들을 쳐다보았다. 준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다. 그것은 윤재의 가슴에 예상치 못한 통증을 가져왔다. 난 항상 너희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 그가 말했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에 방어적인 톤이 있었다. 저희를 위해서요? 아니면 당신 자신을 위해서요? 서희가 물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사랑해라고 말한 게 언제였어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꿈이나 희망에 대해 물어본 게 언제였죠? 윤재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그는 정말로 기억할 수 없었다. 당신은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해요. 지연이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의 방식은 우리에게 상처를 줘요. 당신은 돈으로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건 당신의 존중과 관심이에요. 윤재는 갑자기 자신이 가족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완전히 혼자라고 느꼈다. 그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몰랐다. 나는 항상 너희가 나처럼 고생하지 않기를 바랐어.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웠다. 내가 자랄 때는 먹을 것도 따뜻한 옷도 없었어.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나를 놀렸고 선생님들조차 나를 무시했어. 나는 그 어떤 것도 너희가 경험하길 원하지 않았어. 서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 그 순간 최지아가 조용히 테이블로 돌아왔다. 그녀는 우아한 병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가족의 긴장된 분위기를 즉시 감지했지만 전문가처럼 행동했다. 백 회장님, 다음 코스를 위해 특별한 와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가 공손하게 말했다. 윤재는 지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침착함이 그를 불편하게 했다. 마치 그녀가 그의 가족의 붕괴를 목격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어떤 와인인가? 그가 피곤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아는 병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매우 희귀한 부르고뉴 와인입니다. 2010년산 로마네 콩티입니다. 윤재의 눈이 커졌다. 그는 와인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지만 로마네 콩티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와인 중 하나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 와인의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 그가 물었다. 지아는 미소 지었다. 병당 약 2천만 원입니다, 손님. 2천만 원? 백윤재가 거의 숨이 막힐 듯이 말했다. 자네가 그런 와인을 선택했다고? 최지아는 평온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손님. 이 와인은 다음 코스인 송로버섯 소스를 곁들인 한우 안심과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특별한 자리에 어울리는 특별한 선택입니다. 윤재는 병을 바라보았다. 그는 충격받은 것처럼 보였다. 이 와인을 선택한 이유가 내가 돈에 대해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아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이 와인은 오늘 저녁의 의미와 요리의 품질에 걸맞은 선택입니다. 물론 다른 옵션도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아니, 윤재가 갑자기 말했다. 이것으로 하지. 지아는 우아한 동작으로 와인을 따랐다. 그녀의 손놀림은 완벽했고 전문적이었다. 그녀는 윤재에게 시음을 위한 작은 양을 따라주었다. 윤재는 조심스럽게 와인을 들어 올려 향을 맡았다. 그는 와인 시음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이 와인이 특별하다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었다. 그는 한 모금 마셨다.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이건 놀랍군. 그가 인정했다. 지아는 미소 지었다. 1. 4헥타르의 작은 포도원에서만 생산되는 와인입니다. 매년 약 6천 병만 생산됩니다. 이 와인의 향에서 검은 체리, 숲의 이끼, 그리고 미묘한 스파이스 노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윤재는 지아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자네는 와인에 대해 상당히 많이 알고 있군. 제 직업의 일부입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일반 웨이트리스가 이런 수준의 와인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윤재가 의심스럽게 말했다. 지아는 잠시 생각하는 듯했다. 그녀는 결정을 내린 것처럼 보였다. 저는 파리에서 소믈리에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인정했다. 와인과 음식 페어링에 특별한 관심이 있었죠. 백서희가 흥미롭게 물었다. 왜 그것을 처음에 말하지 않으셨어요? 지아는 미소 지었다. 제 역할은 손님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제 배경이나 자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윤재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다. 자네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 왜 여기서 웨이트리스를 하고 있는지 여전히 이해할 수 없군. 지아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에 깊은 감정이 스쳤다.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손님. 박지연이 갑자기 말했다. 이 와인을 실제로 마셔본 적이 있나요? 지아는 미소 지었다. 네, 몇 번 있습니다. 와인을 공부할 때 다양한 등급과 빈티지를 시음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윤재의 눈이 가늘어졌다. 소믈리에 학생들이 2천만 원짜리 와인을 시음한다고? 특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아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제가 공부하던 학교에서 특별 시음회를 열었고 몇몇 고급 와인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윤재는 이제 완전히 의심에 빠졌다. 그는 지아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사업에서 사람들의 진실을 간파하는 데 전문가였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완전히 진실되지 않았다. 특별한 기회라. 그가 중얼거렸다. 그게 무슨 의미지? 학생들에게 시음용 샘플을 주는 것인가? 지아는 전문적인 미소를 유지했다. 와인 교육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손님. 이론만큼이나 실제 경험이 중요하죠. 그녀의 대답은 공손했지만 윤재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그것이 윤재의 의심을 더욱 강화했다. 다음 코스가 곧 나올 예정입니다. 지아가 말했다. 이 와인이 어떻게 요리와 어울리는지 경험해 보시겠습니다. 그녀가 물러서자 윤재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여자는 분명 그녀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백윤재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잔혹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에는 사냥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빛이 어렸다. 최지아가 다시 테이블로 돌아와 다음 코스를 소개하려 할 때 그는 손을 들어 그녀를 멈추게 했다. 잠시만, 그가 말했다. 난 자네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테이블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박지연은 남편의 이름을 속삭였지만 윤재는 그녀를 무시했다. 소믈리에 학생들이 로만의 콩티를 마실 기회가 있다고? 그것도 몇 번이나? 그의 목소리는 조롱으로 가득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누가 믿겠나? 지아는 평온함을 유지했지만 그녀의 눈에 미세한 변화가 일어났다. 와인 교육에는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손님. 자네는 내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았어. 윤재가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게 바로 거짓말쟁이들의 특징이지. 질문을 회피하고 모호한 대답을 하는 것. 백서희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제발. 조용히 해, 서희. 윤재가 딸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난 진실을 알아내고 싶을 뿐이야. 그는 다시 지아에게 시선을 돌렸다. 자네는 정확히 보이는 그대로야.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한 여자. 그래서 이제 웨이트리스로 일하면서 자신이 실제보다 더 중요하고 지적인 척하는 거지.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잔인했던 것을 많이 보았지만 이런 직접적인 모욕은 처음이었다. 지아는 윤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에는 두려움이나 분노가 아닌 다른 감정이 깃들어 있었다. 그것은 거의 연민에 가까웠다. 백 회장님,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실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놀라웠다. 윤재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는 그런 직접적인 반박을 예상하지 못했다. 물론 있지, 그가 재빨리 대답했다. 난 자네 급여를 지불하는 사람이야. 자네는 내 돈으로 고용된 서비스 제공자일 뿐이야. 지아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렇다면 제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만족하십니까? 윤재는 다시 당황했다. 그녀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다. 그는 그녀가 화를 내거나 울거나 변명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고 그것이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자네는 메를로와 말백의 차이도 모를 거야. 그가 갑자기 말했다. 자네는 그저 들은 말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지 진짜 지식이 아니라. 지아는 잠시 윤재를 응시했다. 서희는 지아의 눈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분노나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결단을 내린 사람의 표정 같았다. 메를로는 보르도의 대표적인 포도 품종으로 부드러운 탄닌과 자두, 베리 향이 특징입니다. 지아가 차분하게 말했다. 반면 말백은 원래 프랑스 남서부 지역의 품종이지만 현재는 아르헨티나에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더 짙은 색상과 강한 탄닌, 검은 과일과 후추 향이 특징이죠. 그녀는 잠시 멈추었다가 계속했다. 와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추천해 드릴까요? 윤재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자신이 와인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지식은 분명 암기된 것이 아니었다. 자네가 고르게, 그가 마침내 말했다. 자네가 정말로 아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알고 있는지 보고 싶군. 지아는 고개를 숙였다. 네, 손님, 좋은 선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녀가 물러서자 윤재는 테이블에 남겨진 가족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들의 얼굴에는 모두 같은 표정이 있었다. 실망과 불편함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뭐? 그가 방어적으로 물었다. 나는 그저 진실을 알아내려는 것뿐이야. 당신은 그저 누군가를 괴롭히고 싶은 것뿐이에요. 지연이 조용히 대답했다. 그리고 그건 아주 슬픈 일이에요. 최지아가 테이블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백윤재가 즉시 알아보지 못하는 우아한 병을 들고 있었다. 그는 와인에 대해 전문가인 척했지만 실제로는 단지 비싼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자신의 지위를 과시할 뿐이었다. 지아는 병을 조심스럽게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저는 강원도 평창에서 재배된 특별한 품종의 산머루로 만든 와인을 선택했습니다. 지아가 설명했다. 이 와인은 매우 희귀하며 단 500병만 생산되었습니다. 윤재의 눈썹이 올라갔다. 한국 와인이라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한국 와인을 서빙한다고? 이 와인은 전 세계 와인 전문가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아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작년 파리 국제 와인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죠. 다음 코스의 한국적 풍미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동시에 이 자리의 의미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백서희는 감탄했다. 한국 와인이 국제대회에서 수상했다니 놀랍네요. 지아는 미소 지었다. 우리나라의 와인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몇몇 와이너리들은 놀라운 품질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와인은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것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전문적인 동작으로 병을 열고 윤재의 잔에 작은 양을 따랐다. 그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와인을 들어 올렸다. 그는 진한 루비색 액체의 향을 맡았다.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넓어졌다. 이건 그가 한 모금 마시고 말을 멈췄다.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다. 이건 정말 놀랍군.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산머루의 깊은 풍미와 미묘한 오크 향이 어우러져 독특한 맛을 만들어냅니다. 약간의 검은 베리와 한국 대추의 뒷맛도 느껴지실 겁니다. 그녀는 다른 가족들의 잔에도 와인을 따랐다. 준호는 한 모금 마시고 감탄했다. 와, 이건 정말 특별해요. 이 와인의 가격은 얼마지? 윤재가 갑자기 물었다. 지아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병당 150만 원입니다, 손님. 윤재는 거의 와인을 뿜을 뻔했다. 150만 원, 한국 와인이? 희소성과 품질이 가격을 결정합니다, 지아가 설명했다. 이 와인은 한 해에 단 500병만 생산되며 대부분은 이미 예약 판매됩니다. 윤재는 그녀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자네가 일부러 비싼 와인만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 지아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는 손님의 자리와 요리에 가장 적합한 와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더 합리적인 가격의 와인을 추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완벽하게 전문적이었고 윤재를 곤란한 위치에 놓았다. 그가 더 저렴한 와인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마치 그가 비용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의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아니, 이것으로 좋아. 그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자네가 의도적으로 가장 비싼 것들을 골라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지아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뭔가 알 수 없는 것이 있었다. 제가 선택한 것은 단지 최고의 품질과 이 자리에 어울리는 와인일 뿐입니다, 손님. 다음 코스가 도착했다. 정교하게 플레이팅된 한우 안심이 송로버섯 소스와 함께 제공되었다. 그 향기는 황홀했다. 윤재는 접시를 바라보며 자신이 점점 더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 단순한 웨이트리스가 어떻게 그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의 침착함, 그녀의 지식, 그녀의 품위, 그것은 그가 평생 만난 서비스직 직원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다. 그것은 정말 훌륭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를 더욱 짜증나게 했다. 백윤재는 한우 안심을 조용히 썰면서 최지아를 관찰했다. 그녀가 다른 테이블을 살피는 동안 그는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주시했다. 지아의 우아함, 자신감, 품위는 단순한 서비스직 직원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에는 높은 교육과 문화적 세련됨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어. 윤재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뭐라고요? 준호가 물었다. 윤재는 아들을 쳐다보지 않고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다. 식사는 불편한 침묵 속에서 계속되었다. 박지연은 남편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런 표정을 잘 알고 있었다. 윤재가 누군가에게 집착하기 시작할 때 보이는 표정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보통 그 대상에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여보, 지연이 부드럽게 말했다. 음식이 정말 훌륭하네요. 당신 생일을 축하해요. 윤재는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는 최지아의 비밀을 밝혀내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그의 사업적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그는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방의 약점을 간파하는 데 전문가였고 지금 그의 모든 감각은 이 웨이트리스가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고 외치고 있었다. 서희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표정을 살폈다. 그녀는 아버지가 이런 상태가 되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들의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를 단지 그녀가 꽃병을 깼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해고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그 기억은 아직도 그녀를 괴롭혔다. 최지아가 다시 테이블로 돌아와 식사가 만족스러운지 물었다. 지아 씨, 윤재가 갑자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톤이 있었다. 더 차갑고 더 계산적인 톤이었다. 잠시 이야기 좀 할까?
지아는 경계하는 듯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손님. 자네가 어떻게 이 직업을 갖게 되었는지 궁금하군. 윤재가 물었다. 파리에서 소믈리에 교육을 받은 사람이 왜 대구의 레스토랑에서 웨이트리스를 하고 있지? 지아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에 무언가 깊은 감정이 스쳤다.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저는 제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구체적인 대답이 아니군. 윤재가 날카롭게 지적했다. 자네는 계속해서 내 질문을 회피하고 있어. 죄송합니다만 제 개인사가 오늘 저녁 식사의 품질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아가 대답했다. 윤재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키는 지아보다 훨씬 컸고 그는 의도적으로 그 키를 이용해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자세는 위협적이었다. 아버지, 서희가 경악해서 외쳤다. 앉아. 윤재가 딸에게 소리쳤다. 그런 다음 그는 다시 지아에게 집중했다. 내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 처음 자네가 들어왔을 때부터. 그리고 이제 난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해. 정 지배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의 테이블을 향해 빠르게 걸어오고 있었다. 다른 고객들도 이제 노골적으로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자네는 왜 그렇게 자신을 현재 위치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윤재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분명했다. 자네의 그 태도가 날 미치게 해. 마치 자네가 나를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 그 눈빛. 지아의 표정이 변했다. 처음으로 그녀의 완벽한 전문적 가면에 균열이 생겼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무언가 강철 같은 것이 있었다. 백 회장님, 그녀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정중하게 물러나 제 업무로 돌아가도 될까요? 아니면 계속 이런 질문에 답해야 할까요? 그녀의 차분함은 윤재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는 감정의 폭발 직전에 있었다.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다. 내 월급이 얼마지? 백윤재의 질문이 테이블 위로 폭탄처럼 떨어졌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온 레스토랑에 울려 퍼졌다. 아버지! 서희가 충격받은 목소리로 외쳤다. 그건 완전히 부적절해요. 윤재는 딸을 향해 짜증스러운 손짓을 했다. 난 그저 관대한 팁을 주기 위해 물어보는 거야. 얼마가 적절한지 알고 싶을 뿐이야. 그의 말은 명백한 거짓이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았다. 최지아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 마치 내적 결정을 내린 것 같았다. 제 급여는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녀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손님께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어떤 팁이든 감사히 받겠습니다. 윤재는 개인적인이라는 단어에 코웃음을 쳤다. 웨이트리스의 급여가 무슨 국가 기밀이라도 된다는 건가? 내가 추측해볼까? 한 달에 200만 원, 운이 좋다면? 박지연이 충격에 입을 가렸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아버지의 날카로운 시선에 다시 앉았다. 그렇다면 윤재가 계속했다. 그건 네가 1년 동안 노예처럼 일해도 내가 오늘 저녁에 쓰는 돈만큼도 벌지 못한다는 뜻이야. 테이블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은 이제 대화를 들으려고 애쓰지도 않았다. 몇몇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나고 있었다. 이 공간을 빌리는 데만 5천만 원이 들었어. 윤재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음식, 와인, 장식, 그리고 연주자들을 포함하면 총 1억 원 정도지. 이해가 가? 1억 원. 지아는 침묵을 유지했다. 그녀의 얼굴은 읽기 어려웠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상한 빛이 있었다. 그것은 두려움이나 분노가 아니었다. 오히려 기다림에 가까웠다. 그것은 네가 4년 동안 일해도 벌 수 없는 돈이야. 윤재가 말을 이었다.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 이해하겠어? 내가 왜 네가 나를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 우스운지 알겠어? 여보, 제발 그만해요. 지연이 간절히 말했다. 이건 너무 지나쳐요. 지나치다고? 윤재가 반박했다. 난 그저 현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우리 같은 사람들과 그녀 같은 사람들. 이것을 부정하는 건 현실을 무시하는 거야. 지아는 여전히 침묵을 유지했다. 그녀의 태도는 윤재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의 침착함을 깨고 싶었다. 그는 그녀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었다. 정말 궁금한 게 있어. 윤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지아에게 다가갔다. 그는 의도적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네가 나를 그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게 뭔지 알아? 지아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꼿꼿이 서서 윤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건 네 태도야. 윤재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마치 네가 이 일을 하기에는 너무 좋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 태도, 마치 네가 은혜를 베풀듯이 서빙하는 그 방식. 정 지배인이 이제 테이블 가까이에 서 있었다. 그는 개입해야 할지 고민하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윤재의 권력과 영향력을 생각하면 그는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다. 저는 제 일을 존중합니다. 지아가 마침내 대답했다. 윤재는 비웃었다. 네가 테이블을 닦고 접시를 나르고 나 같은 사람들의 주문을 받는 일을 존중한다고 정말로? 모든 정직한 일에는 존엄성이 있습니다. 지아가 대답했다. 이제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강철 같은 힘이 실려 있었다. 윤재는 그녀의 대답에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뭔가를 보았다. 그것은 그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것은 거의 동정에 가까웠다. 마치 그녀가 그를 가여운 존재로 여기는 것 같았다. 당신은 내가 선택권이 없다고 생각하시죠? 지아가 갑자기 물었다. 제가 이 일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 질문은 윤재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것은 그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당연하지. 백윤재가 마침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네가 다른 선택권이 있었다면 왜 여기서 웨이트리스를 하고 있겠어? 이건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기 때문이야. 최지아의 질문은 윤재의 세계관에 도전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재능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회적 위계를 형성했다. 그가 정상에 있는 것은 그가 더 똑똑하고 더 강하고 더 훌륭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지아 같은 사람들이 아래에 있는 것은 그들이 그 이상의 일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었다. 백준호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버지,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당신은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앉아. 윤재가 아들에게 소리쳤다. 어른들의 대화에 끼어들지 마. 저는 어른입니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폭군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최 씨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윤재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의 아들이 그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도전한 적은 없었다.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배신이었다. 네가 어떤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는지 알아? 윤재가 아들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위험할 정도로 조용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아? 그는 지아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다. 움직이지 마. 그가 명령했다. 난 아직 자네와 대화가 끝나지 않았어. 지아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다. 자네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윤재가 물었다. 자네는 내 인생에 대해 뭘 알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극복했는지 알아? 정 지배인이 마침내 개입하기 위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지만 윤재는 그를 무시했다. 나도 당신처럼 한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아가 조용히 말했다. 윤재는 비웃었다. 그래? 자네는 모래고개 판자촌에서 자랐나? 겨울에 얼어 죽지 않기 위해 신문지로 몸을 감싸야 했나? 어머니가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나?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레스토랑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자네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지. 윤재가 계속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밟아야 했는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몰라. 그리고 자네는 감히 나를 판단해? 지아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거의 연민에 가까웠다. 당신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군요. 그것은 분명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녀의 동정거린 반응은 윤재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의 동정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두려움과 굴종을 원했다. 자네는 이런 곳에 손님으로 와본 적이 있나? 그가 갑자기 물었다. 자네는 1억 원짜리 식사를 해본 적이 있어? 1등석으로 비행기를 타본 적이 있어? 1억 원짜리 자동차를 가져본 적 있어? 지아는 차분하게 각 질문에 대답했다. 아니요, 손님. 그럼 왜 자네가 나와 동등하다고 생각하지? 윤재가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온 레스토랑에 울려 퍼졌다. 우리는 같은 세계에 살고 있지 않아. 자네는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야. 서희는 이제 공개적으로 울고 있었다. 준호는 분노로 떨고 있었다. 지연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지아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그녀가 입을 열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당신이 옳습니다, 백 회장님.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의 눈에는 이제 뭔가 결연한 것이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마침내 다가온 것처럼. 제가 누구인지 정말 알고 싶으신가요? 그녀가 물었다. 네가 누구라고?
백윤재가 비웃었다. 그래, 말해봐. 네가 대체 누구길래 나에게 이런 태도를 보이지? 최지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자세가 미묘하게 변했다. 그녀의 어깨가 펴지고 턱이 조금 더 올라갔다. 마치 오랫동안 가면을 쓰고 있다가 마침내 그것을 벗는 사람처럼. 제 이름은 최지아가 맞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제가 이 레스토랑의 웨이트리스는 아닙니다. 레스토랑 전체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심지어 주방에서 나오던 소리도 멈춘 것 같았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윤재가 당혹스러워하며 물었다. 지아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는 최이건 그룹의 회장 최성준의 딸입니다. 윤재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다. 최이건 그룹은 한국 최대 기업 중 하나로 그의 회사보다 수십 배 더 큰 재벌이었다. 그리고 최성준은 국내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 중 한 명이었다. 그리고 저는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지아가 계속했다. 프랑스에서 5년간 와인과 요리를 공부한 것은 취미였죠. 윤재는 입을 벌린 채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는 말을 잃었다. 하지만 왜? 그가 마침내 말을 더듬었다. 왜 자네가? 왜 제가 여기서 서빙을 하고 있냐고요? 지아가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이제 숨겨진 것이 없었다. 저는 우리 그룹의 호텔 및 외식 사업부의 신임 이사입니다. 그리고 이 레스토랑은 이번 달에 우리 그룹이 인수한 곳이죠. 윤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뭔가를 말하려고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저는 모든 새 사업장을 직접 경험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지아가 설명했다. 고객 경험부터 직원 환경까지 모든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씩 다양한 포지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박지연이 입을 가리며 충격에 빠졌다. 서희와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오늘은 우연히 제가 서빙하는 날이었을 뿐입니다. 지아가 말했다. 정 지배인님께서 손님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셨을 때 제가 직접 서빙하겠다고 자원했죠. 왜? 윤재가 간신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았다. 지아의 눈에 깊은 감정이 스쳤다. 기억나지 않으시나요, 백 회장님? 15년 전 건설 현장에서요. 윤재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다. 그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당시 저는 17살이었습니다. 지아가 계속했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저는 모든 것을 잃었죠. 어머니는 재봉 공장에서 일하셨고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윤재는 이제 완전히 창백해졌다. 그는 의자에 기대어 쓰러질 것 같았다. 당신은 어머니의 공장을 인수했습니다. 지아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감정이 배어 있었다. 모든 직원들을 해고하고 건물을 허물어 고급 아파트를 지었죠. 어머니가 찾아가 퇴직금이라도 달라고 했을 때 당신은 그녀를 경비에게 쫓아내게 했습니다. 레스토랑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 후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지아가 말했다. 하지만 그 전에 저에게 약속했죠. 제가 당신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저를 올려다보게 될 거라고. 지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오늘 백 회장님, 그 약속이 이루어졌네요.